부채를 탕감하겠다, 채무를 조정해주겠다, 금융을 지원하겠다. 사실 국가 부채가 늘어났어야 되는 게 가계 부채로 전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잡겠다. 작년에만 연간 100만 건 가까이 폐업이 일어나서 폐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후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 뜨거운 감자를 꺼냈는데요. 과연 이 공약대로 실현이 된다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이제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어떤 후보를 뽑을지 많이 정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소상공인 공약을 준비를 잘 했을까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아직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모아서 오늘 소상공인 공약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는데요.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대통령은 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분야에서 어떤 정부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없어요. 근데 지난 대선 때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약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달라,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세 후보 모두 이번에 공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새로 만들겠다 한 것들이 있는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겠다. 김문수 후보도 소상공인 국책은행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국책은행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4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더 민영화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좀 통합 조정하겠다. 예를 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역할이 좀 너무 쪼개져 있다 해서 하나로 통폐합한 국책은행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하겠다 해서 소상공인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대신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기부의 역할을 통합을 해서 산업에너지부로 하나로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가 처음 신설이 됐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채를 탕감하겠다, 채무를 조정해주겠다, 금융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채 탕감,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사실 여야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사실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해왔던 게 코로나 기간에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부채를 내서 소상공인들한테 영업 금지, 집합 금지를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줬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만 영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단축 영업을 해도 하루에 막 40만 원 이상씩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한 반의 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가 부채가 늘어났어야 되는 게 가계 부채로 전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잡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코로나 대출을 그동안은 유예를 해주는 정도였고 아니면 일부 보상해주는 정도였는데 대대적으로 탕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그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0조 원을 탕감을 해주고 20조 원은 정부 보증을 통해서 일부 유예하거나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활성화, 소비 진작 또 이슈인데요. 골목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트레이드마크죠. 지역 화폐를 확대 발행하겠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겠다. 지역 화폐 온누리 상품권의 차이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지자체가 발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용처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역화폐에는 좀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5.5조 규모에서 6조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쓸 때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겠다. 캐시백도 해주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많이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폐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년에만 연간 100만 건 가까이 폐업이 일어나서 폐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후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폐업 지원금을 확대하겠다. 지금 폐업할 때 철거비 같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00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선착순 3만 명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5월 초순에 거의 2만 8천 건, 9천 건 가까이 폐업 지원 신청이 몰려서 올해 한도를 거의 상반기도 안 돼서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내놨는데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공약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내일 채움 공제를 소상공인 버전으로 신설하겠다. 내일 채움 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의 청년 직장인들한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 직장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내일 채움 공제에 적금을 하면 기업에서도 얼마 매칭해서 적금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매칭을 해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게 적금을 하면 정부에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여성 소상공인 안심코를 도입하겠다.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쉴 권리, 또 소상공인의 상병수당을 지급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저소득 소상공인한테 50만 원까지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전기료, 보험료, 공과금 이런 부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관리비 문제를 꺼냈어요. 관리비를 투명화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서 부인난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좀 잠잠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좀 특이했던 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 뜨거운 감자를 꺼냈는데요.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금 정하고 있죠. 7월 초 6월 말이면은 결정이 될 건데 그때마다 계속 지역별 차등화하자, 업종별 차등화하자, 또는 규모별로 차등화하자. 차등화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드디어 공약에 반영을 하는 첫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이제 높이겠다고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도 차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우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가맹본부가 폐업 보상 책임제를 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돈 볼카치 사태에서도 재현이 됐었는데 가맹본부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상 매출이 좀 부풀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럴 때 약속했던 예상 매출이 안 나오면 가맹본부도 폐업에 대한 책임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가맹본부들이 가맹비나 로열티나 가맹보증금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정 수준 강제로 적립하도록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이제 수수료를 상한제하겠다. 일정 수준 이상은 못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배달의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겠다. 그래서 공정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혔고요. 이준석 후보는 수수료는 안 건드리고 리뷰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플랫폼에서 리뷰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악성 리뷰를 달거나 경쟁사들이 또 일부러 이렇게 악플을 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고 보상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권영국 후보도 좀 살짝 언급을 하자면 권영국 후보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탕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 마련을 방법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부유세를 걷겠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분을 투자하게 하겠다.
지원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상이 좀 신선했는데요. 그 재원이 사실 이제 공공은행이니까 약간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좀 섞여 있는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공약대로 실현이 된다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소상공인 정책들도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후보들을 이번 21대 대선에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창톡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